착하지만 가난한 사람 A, 못됐지만 엄청 부자 B. 내가 인생에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할 때 어떤 걸 선택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게 선택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우와. 이 질문은 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질문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수업의 정의론 수업에서도 정말 개강날부터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배를 탔어요. 아주 비싸고 멋진 호화 요트에 타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배가 큰 암초를 만나서 이제 부서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이제 7명이 그 구명보트의 목숨을 살려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구명보트를 타고 무인도 쪽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배 속에 모든 사람들이 가라앉고 있다고 생각해서 구조하러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찾아줄 때까지 생존에 남아야 되는데 벌써 먹을 건 다 떨어지고 2주 이상이 지났어요. 마실 물도 겨우 없어서 빗물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이제 비도 잘 오지 않고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7명이 다 죽느냐? 아니면 막내를 희생하여? 그냥 좋은데요? 막내야. 아, 막내다. 좋다. 좋은데요? 오오오. 사람을 먹겠다고 지금. 6명이 살아남느냐?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사례고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배심원 재판이 열렸던 사건입니다. 한 명을 희생하여 6명이 다 살아남기, 나머지는 7명이 전부 다 죽기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와. 러시안 룰렛이네. 와. 근데 이해했어요? 그 재판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 얘기는 선택 후에 말씀. 근데 이 7명이 엄청 살아먹는 빌보드 차트 1위를 찍은 유명 탑스타 그룹이라고 쳐요. 알겠습니다. 네. 전 세계인들이 이들이 사라지면 너무 슬퍼할 것 같은. 네. 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나는 꽤 쉬운 것 같아. 제게 선택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우와. 민우 오늘 스케줄이 언제 끝나죠? 저 이걸로 민욱이 형이랑 얘기를 좀 해야 안 되겠어요. 형 오늘 잠잘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늘 팀회의를 할까요 이거 가지고? 오늘 아주 참 못 자겠네. 오늘 팀회의를 하자. 오늘 밤을 새야겠네. 그렇네. 내 안에 모든 시와 소설은 너로 수놓아진 얘기들 But everything I do, everything I do 네 존재만으로 서툴게 적어낼까 하나 둘 우리라고 써단 페이지를 So tell me what to do, tell me what to do 허공에 뱉으면 다 전해질까 If I write, does it matter? 이지영의 어른을 위한 드디어 인문학. 반갑습니다. 이정 오피셜의 이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드디어 인문학이 또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잊고 있었던 철학자의 이야기, 그리고 일상 속에서 고민을 오랜 기간 학자들이 어떻게 대답해 왔는지를 들어보는 시간, 여러분들이 참 좋아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멋진 게스트와 함께 또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그리고 교양이 쌓이는 시간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게스트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타 선수 지영 쌤 만나나요? 기대된다. 모든 고딩들의 꿈 아니겠어? 그러니까. 되게 근사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네. 편하게 착석해 주시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클로즈라이즈입니다 저는 이제 클로즈 라이즈의 리더 맡고 있는 전민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클로즈의 아이제 중심을 맡고 있는 장여준입니다. 네, 저는 클로즈 라이즈의 막내이자 얼마 전까지 공부를 하며 이제
고등학생 생활을 했던 서경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즈아이즈에서 켄신의 번역을 맡고 있습니다. 성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리어의 귀염뽀짝하고 좀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즈 아이즈의 일본 사람 켄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즈 아이즈의 최장신, 둘째형 마등샹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오디션 우승 출신의 팀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총 200명이서 우와. 경쟁을 해서 최종 7인이 팀을 꾸려서 데뷔를 하는 아이돌 서바이벌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팀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너무 대단합니다. 앨범이랑 타이틀곡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네. 저희 첫 번째 데뷔 앨범이자 첫 미니 앨범인데요. 이터널티라는 제목을 가진 앨범이고요. 서로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7명의 소년들이 어느 날 의문의 초대장을 받아서 떠난 여행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담은 그런 앨범입니다. 그리고 앨범에서 타이틀곡은 내 안의 모든 시와 소설은 이라는 제목이고요. 한 소절만 혹시 요청드려도 될까요? 내 안의 모든 시와 소설은 너로서 놓아진 얘기들 Look everything I do, everything I do 네 존재만으로 네. 저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네. 너무 너무 그래요? 유명. 제가 유명해요? 그리고 네. 그 가끔 이제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찾아보는데 그때 지영 쌤께서 네. 그 이제 생활 패턴 얘기하시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네. 노력에 대한 얘기나 네. 막 이런 거 영상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런 걸로 동기부여도 되게 많이 네. 했고 성공하셨잖아요. 성공하고 싶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저도 좀 더 쉬고 싶고 더 이렇게 휴식을 취하거나 좀 게을러지고 싶은 때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하루에 3-4시간 자고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느꼈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세상은 나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해도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세상이 몰라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으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의 노력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성공으로 가는데 진짜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언젠가 그 노력을 세상에 알아줄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인문학 영상이잖아요. 그냥 제일 간단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한다. 성선설 A. 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못되고 이기적이고 악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악설 B. 이렇게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와, 몇 대 몇이죠? 하나, 둘, 셋, 넷, 4대 3. 네. 선택의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자, 우리 민웅님, 왜 성선설을 고르셨죠? 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저도 사실 원래 성악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기적인 면이 당연히 있고 성장하면서 이제 사회에서 배움으로써 이제 착해진다라고 네. 생각했었는데 저는 왜 선설이냐면 사람은 이기적이고 나빠서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욕구가 그대로 나오는 본능이 나와서 그런 이기적이거나 그런 행동들이 나올 뿐이지 사람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그리고 그 욕구를 그냥 표출함에 있어서 사회가 정해놓은 그 규율 안에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여서 성악설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 자체는 태어날 때는 착한 선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착한데 제도가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혹시 자기 선택의 이유를 말씀해 주실 분? 저요? 네. 저는 제도가 아무리 그 같다고 해도 뭐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박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형의 의견에 대한 이의가 있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아무리 같은 학교를 가고 같은 규칙 안에서 같은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마다는 그 성격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성악설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흙 들어요. 지금 현들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같은 네. 비로서 네. 한번 옹호해 주세요. 네, 옹호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본래 태초에 태어났을 때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사실 애틋함이나 뭐 동정이라던가 이런 감정 또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런 저희가 흔히 착하다라고 불리는 생각들과 감정들이나 행동들을 배우기 이전에 사람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악설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도덕을 배우기 전에는 태어났을 때는 네. 이기적이다. 저는 A를 고른 이유가 뭔가 태어날 때는 이제 선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저는 성선설. 성선설을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철학자들이 성선설, 성악설 얘기한 근거를 하나씩 말해드릴 테니까요. 생각이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네.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맹자의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 있어요. 우리 누구도 어린아이가 1살, 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위험한 우물가에 가서 위험한 냇물 같은 데 가서요. 아장아장 기어가서 조금 있으면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데를 가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를 구해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이걸 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불인, 인지심. 참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구나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라는 주장이 성선설의 근거예요. 자, 두 번째, 홉스라는 철학자가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인간이 아무 법도 없고 아무 도덕도 없고 아무런 제도도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들끼리 그냥 살라고 내버려두면 모든 인간은 다 전쟁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것이 이것이고 내 것이 이것이다라는 게 정해지기 전에요. 네 거 내 거가 정해지기 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숙소에 누군가의 금팔찌가 있고 금시계가 있고 막 금 이렇게 액세서리가 있어요. 근데 네 거 내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걸 훔쳐갔을 때 지금은 경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하니까 내가 도둑질이고 범죄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참는 거지. 사실 서로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이라 그러고 누구 걸 가져가더라도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 옳은 거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직 뭐가 옳은지 정해지지 않으면 사실 전 인류가 똑같은 환경에서 다 전쟁 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홉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이기적이다. 따라서 아무런 법률과 제도와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만일에 대한 만일의 투쟁 상태,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가 되는 으르렁대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악하다. 자,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선택이 바뀌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구하려고 하니까 성선설. 아니면 네 거 내 거 정해지기 전에, 소유권이 정해지기 전에 인간은 무조건 늑대처럼 서로 뺏으려 들 것이다. 성악설. 자, 다 설득력이 있는 논리거든요. 자, 자기의 처음 선택이 바뀌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최종 선택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자신의 마지막 선택을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혹시 선택이 바뀌신 분? 오, 아무도 바뀌지 않고, 원리 원칙.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얘기를 잘 들으시네요. 눈빛이 반짝반짝하게 잘 너무 들으세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역시 제가 그러면 선생님. 역시 학교 다닐 때 맨날 잤거든요. 알았어요. 이 나가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선생님 죄송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좀 가벼운 질문으로 가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팀회의를 할까요 이거 가지고? 오늘 아주 참 못 자겠네. 오늘 팀회의를 이걸로 하자. 오늘 밤을 새야겠네. N이라 그러지. 봐봐요. 그러네. 저희가 N이네, 전원 N 그룹이거든요. 상상을 다. 아, 그렇구나. 저도 N이에요. 우리 전원 N이네요. 전원 N. 네. 공통점이 생기셨어요. 네. 아까 그 철학자의 그 성악설의 네. 주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물론 이 사회에 아무런 규율도 없으면 그런 전쟁터가 되는 건 맞지만 이 규율 또한 인간들이 다 정한 거고 인간들이 정했다는 건 세상에 그 악함과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보다 아무런 규율이 없을 때도 이렇게 하면 우리 인간들은 힘들어져라는 생각을 가진 더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규율이 하나하나 생기면서 지금의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성악설이라면 대부분이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그렇지만 서로 배려하는 이런 사회를 다 만든 거는 결국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근데 그걸 다 만든 것도 태어나자마자 응애응애응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커가면서 배우면서 이 싸움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피해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배움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인간은 악한 게 아니라 욕구에 충실한 거야.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기적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래 악해서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욕구에 충실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욕구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지. 매니저님 오늘 악한 스케줄이 사람. 언제 끝나죠? 저 이걸로 민욱이 형이랑 얘기를 좀 해야 안 되겠어요. 형 오늘 잠잘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 철학돌이 되겠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깊은 토론을 할지 몰랐어요. 정말 보기 좋아요. 네. 그리고 아마 오늘 이대로 밤새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선택입니다. 착하지만 가난한 사람 A, 못됐지만 엄청 부자 B. 내가 인생에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할 때 어떤 걸 선택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노력을 해도 가능한 거예요? 네.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자, 이제 선택하겠습니다. 와, 진짜. 운명의 시간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우와. 착한 것을 선택하는 게 4명, 부자를 선택하는 게 3명이었어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선택한 이유는 물론 부자 되는 게 그리고 재능 있는 거는 중요하지만 근데 좀 약간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생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만난 사람도 또 그렇고 자기 인생도 그렇고 그거보다 약간 제 본심을 중시하고 착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복의 착함이 중요하다. 네. 다른 의견도 궁금합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부자라는 단어 굉장히 끌렸습니다. 굉장히 끌렸지만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이게 제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만큼 마음이 불편할 때가 없거든요. 근데 돈이 많은 건 좋지만 이렇게 못되게 살면 분명 남한테 피해도 줄 것이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많을 건데 그러면 거기서 오는 죄책감이나 뭔가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감정들 속에서 살아간다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난하더라도 제 마음이 편하고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착하게 사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A를 한번 들어봤어요. 부자면 솔직히 요즘 세상에는 돈이면 뭐든 되잖아요. 돈이면 뭐든 되는 세상인데 뭐 나쁜 거 하나 정도야. 딱 하나의 단점만인데 가난하면 솔직히 돈 없으면 뭐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만데 뭐 돈 없으면 이게 18살 입에서 나오는 소린가? 돈 없으면 솔직히 너무 큰 단점이잖아요. 돈이 없는 거. 근데 저는 왜 A라고 생각을 하냐면 돈이 정말 많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격이 정말 못 되면 그 사람 주변에 진짜 그 사람의 사람은 없고 다 그 사람의 돈만 노리는 그런 사람들만 있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과시하거나 이 사람을 내가 돈으로 끌어들이거나 이런 거밖에 없지만 가난한 사람은 물론 재능이 없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못 벌지만 선하게 산다면 그 가난한 사람 근처에는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꼭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그들끼리의 행복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행복을 찾기가 A가 더 쉬울 것 같은 느낌. 한번 철학자들의 변론을 들어보고 생각이 바뀌는지 한번 해보겠어요? 맹자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견리사의. 이익이 되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의로운가를 생각하라. 이롭지 않은 돈은 1원도 아까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도덕적이지 않거나 도덕적이지 않은 인성을 가지고 버는 돈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 악하게 돈을 버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라고 얘기한 게 맹자의 생각이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성공이라는 가치를 돈에 두면 맹자가 볼 때는 그건 말단만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요 목표가 아니라 그냥 저급한 목표만을 두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고상한 목표는 선하게 사는 것. 그 고상한 목표를 위해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을 건데 그 돈 몇 푼에 그 선함을 버리지 말라는 게 맹자의 생각이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살고 있죠. 저는 자본주의 좋거든요. 자본주의가 저에게 돈을 벌어다 줬으니까요. 네. 멋지다. 네. 멋지다. 자본주의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국부론을 쓴 사람인데요. 그 애덤 스미스가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당신이 오늘 따뜻한 우유와 빵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빵업자와 축산업자의 자비심과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1원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그들의 이기적인 욕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따뜻한 우유와 따뜻한 빵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축산업자가 이제 소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우유를 짜서 팔아요. 그리고 이제 빵 만드는 제빵업자가 자기가 빵을 만들어 팔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맛있는 빵을 잘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자비심과 이타심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잘 팔릴 빵을 만들어야지. 잘 팔릴 빵을 만들면 많은 돈을 벌겠지? 해서 이기적인 욕망에 그 사람은 빵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논리는 이 사람이 이타적인지 또는 자비심이 있는지 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시장 메커니즘 속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행동했는데 그것이 더 큰 부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착한지 그 사람이 이타적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욕심을 내서 했는데 이 자본주의에서 누군가 돈을 벌고 있다는 건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것으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돈은 그냥 벌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게 돈이 벌렸다면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거죠. 즉 돈이 벌린다? 누군가 자본주의에서 그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선택할 만한 것을 좋은 걸 이 세상에 베풀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혹시 그러니까 돈이 그냥 많은 부자가 아니라 정말 네. 대단한 사람이어서 돈이 많은 그러니까요. 그러나 심성만 좀 못된. 네. 그러니까 나만 잘 돼야지. 내 이기적이야. 하지만 정말 세상에 네. 기발한 발명품을 개발해가지고 네. 세상 사람들 다 편리하게 살게 만들었는데 네. 정말 못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돈 많이 벌 부자는 어차피 나쁜 사람, 무언가 나쁜 짓을 해서 벌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으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처음 질문은 착하지만 가난한 사람, 그리고 못됐지만 부자, 이렇게 할 때는 되게 착한 것이 우리가 되게 옳아 보이잖아요. 근데 아담 스미스의 말을 들어보면 약간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뭔가 우리 사회에 기여했으니까 부자가 됐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게 해줘요. 자, 혹시 스미스의 강의를 듣고 생각이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2차 선택. 야, 어렵다. A. 착하지만 가난한 사람. B. 못됐지만 부자. 민욱이 형 너무 고민하시는데. 선택해 볼게요. 너무 고민하시는데. 돈이 최고예요, 여러분. 형 여기 있잖아요, 근데. 맞긴 한데 형 미안해요. 자, 일단 두 번째 선택하고 선택의 이유를 다시 듣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우와, 왜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돈으로 중요한 것보다 내가 더 행복한 게 더 소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좀 A를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2차 선택에서 B로 바뀌었는데요. 네네. 아, 바뀌었어. 설득을 당해버렸어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을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이타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에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이 저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팬분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이런 효과가 있듯이, 그리고 지영쌤이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은 지영쌤도 이제 돈을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지영쌤 강의를 보고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좋은 학교를 간 친구들도 있고, 이런 사례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있기에 지금까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또 느끼는 또 다른 행복이 있는 것 같아서 설득을 당해버렸습니다. 일단 그 못된이라는 거에 이기심만 있다면 저도 B를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봉사활동마저도 이기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분을 도와드림으로써 내가 행복을 얻기 때문에 저 사람을 안 도와주면 내 마음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이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보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거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는 건데, 이기심을 떠나서 더 많은 분야에서 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못되게 하고 저것도 못되게 하고, 그렇다면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진 부자더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이 사회에서도 사실 굉장히 부자이거나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떠한 그분들의 잘잘못으로, 그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결국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부자여도 못된 심성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무너질 거다. 차라리 위에를 올려다보면서 올라가고 싶다 하면서 착한 심성으로 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A로 바꿔야 되나? 말을 너무 잘하는데요. 이 주제 되게 어렵다. 와. 착하게 살아야 돼, 사람은. 방금 전까지 삐었으면서 뭐. 나 A를 바꿨잖아 이러면서. 제 생각보다 되게 토론의 수준이 높아요. 여기 잘 나오신 것 같아요. 딱 적합한 게스트입니다. 네. 선생님은 A세요, B세요? 저요? 저는 돈을 벌 만큼 벌어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평생을 죽어도 다 못 쓸 만큼 돈을 벌어보니, 선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정말 돈은 어떻게든 악하게도 벌 수 있는 온갖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착한 것은 그만큼 귀해요. 부자보다 착한 게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지만 착한 걸 고르겠습니다. 저도 돌아가겠습니다. 저도 A로 바꾸려고.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는데? 네. 너무 기대돼 이제. 너무 재밌게 봤다. 이 질문은 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질문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수업의 정의론 수업에서도 정말 개강날부터 묻는 질문입니다. 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또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사례이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영화로 만들어져서 작품상을 받기도 했던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배를 탔어요. 아주 비싸고 멋진 호화 요트에 타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배가 큰 암초를 만나서 이제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이제 7명이 그 구명보트의 목숨을 살려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구명보트를 타고 무인도 쪽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배 속에 모든 사람들이 가라앉고 있다고 생각해서 구조하러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찾아줄 때까지 생존에 남아야 되는데 벌써 먹을 건 다 떨어지고 2주 이상이 지났어요. 마실 물도 겨우 없어서 빗물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이제 비도 잘 오지 않고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7명이 다 죽느냐? 아니면 막내를 희생하여? 그냥 좋은데요? 아, 막내다. 좋다. 좋은데요? 사람을 먹겠다고 지금. 6명이 살아남느냐?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사례고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배심원 재판이 열렸던 사건입니다. 거기도 막내를 죽였던가요? 막내가 죽었습니다. 대신 그 7명이 다 죽지 않고 나머지 6명이 살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생명의 마지막 끈을 부여잡고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죽는 건 막내죠. 죽는 건 막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택을 바꾸겠습니다. 장난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다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선택지를 바꿔드릴게요. 네. 형으로? 가위바위보로 해서 랜덤으로 한 명을 선택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는 진짜 안 되는데. 그럼 경배는 무조건 이기는데. 내가 그럼 나 죽는 거잖아. 제가 가위바위보 하면 이건 7명 중에 지금 가장 약한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뽑기로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한 명을 희생하여 6명이 다 살아남기, 나머지는 7명이 전부 다 죽기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 우리는 A에서는 A, 한 명을 희생하기, B, 다 같이 죽기. 와. 러시아 룰렛이 근데 이해했어요? 그 재판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 얘기는 선택 후에 말씀.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근데 이 7명이 엄청 살아먹는 빌보드 차트 1위를 찍은 유명 탑스타 그룹이라고 쳐요. 알겠습니다. 네. 전 세계인들이 이들이 사라지면 너무 슬퍼할 것 같은. 네. 네. 자,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자신의 선택을 골라주세요. 혹시 이해하셨을까요? 네, 굉장히 오 대단한데요. 네. 이거 진짜 어렵다. 나는 꽤 쉬운 것 같아. 네. 제게 선택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우와. 나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자, 일단 다 같이 죽기를 선택한 3명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막내분. 경배. 다 같이 죽기. 그럼 전 세계인이 살아가는 그 그룹이 없어지잖아요. 그만큼 많이 그리워하겠죠. 전설로 남는 전설로 남긴 거죠. 박수 칠 때 의도치 않게 떠난다. 오직 그것만. 저는 그 아무리 살아서 돌아온다고 해도 그 남은 6명의 정신 건강으로는 좀 그 버티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B를 선택했습니다. 네. 누구도 희생시킬 수 없다. 네, 다 같이 죽을지언정. 전 그래도 제가 살아서 돌아온다고 해도 만약에 경배가 죽었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경배를 먹은 거잖아요, 제가. 그럼 마음속에 있어요. 그 심리적 고통 속에서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켄신. 저는 약간 경배랑 비슷한데 전설로 남고 싶어요. 한 명만 죽는 것보다 7명 다 죽는 거가 멋있지 않아요? 멋있는 거 같지? 거의 저는 A를 했는데요. 저는 조금 이 답변에 확신이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를 죽이고 싶지 않나. 일단 그냥 단면적으로 그냥 계산적으로만 봤을 때 7명이 죽냐 1명만 죽냐를 선택한다 했을 때는 6명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나, 소중한 생명인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희생하는 한 명이 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라면 내가 혼자 희생하는 것보다 우리 7명 다 같이 죽자라는 생각보다 내가 희생할 테니 6명이라도 살아
그리고 남아있는 내 가족들 좀 챙겨줘. 이렇게 부탁할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성악설 선택했던 사람은 어디 갔죠? 엄마 아빠가 교육을 잘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제가 그런 당사자가 됐다고 상상을 했을 때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서 뭔가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죽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희만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 저희 주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케어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희생자가 저라고 했을 때 저희가 빌보드 1위까지 한 세계적인 가수라면 형 저희 엄마 아빠 좀 잘 부탁해요 이렇게 하고 희생을 할 것 같아요. 민웅님. 영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항상 거의 망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N 파워 N. 저는 비슷한 상상을 꽤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이 제가 팀원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멋진 가수인 상상. 형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희생을 해서 애들한테 가서 우리 팬들과 함께 다시 행복한 좋은 음악 해라 하고 내가 희생한다면 애들이 돌아가서 다시 무대에 서고 한다면 이제 저를 위한 노래들도 나올 거고 그리고 제가 생전에 써놨던 곡들을 이제 불러주면 정말 저는 뭔가 전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받았어. 네, 그래서 사실 저의 이득인 거죠. 사실 다 같이 슬프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애들을 살려주고 애들 물론 그 정신적인 그 심리적인 힘듦이 있겠지만 이겨낼게요. 형. 거기서 오는 음악적 영감. 고마워요. 그래서 애들이 더 훌륭한 가수가 됐을 때 이제 민욱이 형을 떠올리면 좋은 리더 그는 전설이다 이렇게 되면서 제 주변 사람들도 저를 너무 불쌍하게 보다는 아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사실 다 같이 죽으면 너무 그냥 슬프기만 안타까운 하는 것 일만 같아요. 되지만 누군가가 희생할게로 남겨진다면 그 주변인들도 되게 부모님들도 되게 자랑스러워 하실 거고 그게 더 좋은 결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약간 다 죽으면 다들 세상을 더 슬퍼진 것 같아요. 네, 살아면 좀 더 희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망면도 약간 저희 기다리신 분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거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희생한 친구가 가위바위보로 졌다고 해도 그 친구에 대한 배려로 너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걸로 우리가 만들어줄게 해서 이 친구를 전설로 위인으로 포장하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를 배경으로 한 이제 책도 쓰여질 것이며 영화도 나오고. 아니면 희생 전에 각서를 하나 적으려고요. 이제 내가 희생을 하는 대신 정상금 일부를 우리 가족에게 준다. 뭐 이런 내용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것도 혹시 수업 듣고 의견이 바뀔지 한번. 무슨 수업이 기다릴까? 칸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철학이 좀 길어요. 너는 언제 어디서나 네 자신에게 있어서나 타인에게 있어서나 너의 신체의 일부에 있어서나 전부에 있어서나 인격을 결코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고 했던 철학이에요. 어려운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빛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인을 살리기 위해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칸트의 생각이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선악을 판단할 때 결과적으로 한 명이 희생해서 6명이 살았다라는 결과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지 그게 확정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죽기를 선택하고 누구도 이용하지 않고 누구도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고 다 같이 죽는 선택을 하는 것과 한 명을 죽여서 6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건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이고 사실 그 결과는 우연에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을 희생하지만 사실은 언젠가 모두 다 굶어 죽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조제가 안 와서. 우리가
이 한 명의 희생으로 6명을 살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항상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인간을 소중하고 존엄하게 여기고 인간답게 죽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칸트의 생각이었어요. 결과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제레미 벤담이라는 공리주의자의 생각이에요.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이렇게 얘기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만이 선이다. 즉, 소수가 희생되더라도 다수가 행복한 선택이 우리 인류가 다 같이 행복이 증진되는 선택이다. 따라서 소수의 고통을 외면하더라도 다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인간이 앞으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모든 선택에서 가장 정확한 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입장은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 칸트의 입장은 또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선택이 결과적으로도 우리의 예측대로 될 것이냐는 또 다음 문제거든요. 칸트의 얘기대로 우리 모두 존엄한 인간이니까 누구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단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칸트 철학이고요. 다수가 행복한 것이 인류에게 최종적으로 가장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라는 게 벤담의 생각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서도 의견이 변하지 않는지 최종 선택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까 한 명을 희생해서 6명을 살린다. A. 7명 다 죽는다. B. 여러분들이 토론 후에도 결과가 똑같은지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선택이 바뀌신 분? 저예요. 오, 바뀌었어요? 예. 왜요? 칸트에게 설득당했어요? 네.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짜 멋있게 희생하고 너네가 행복해라 하고 갔는데 우리도 애들 또 굶어서 다음 희생자를 고르고 있으면 네. 형이 안 빛나니까. 이거 둘이 빛나니까. 해가 두 개가 될 수가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한 명도 희생하고 그러다가 막 서로 싸우고 희생하고 하다 결국에는 둘이 남았는데 둘이 싸워서 한 명 남았다가 그 한 명도 굶어 죽고 이건 너무 최악의 결과이고 그럼 내가 멋있는 선택해야지 하고 했던 것도 물거품 되고 우리끼리의 그 서로에 대한 존중조차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 그럴 바에는 7명 다 같이 전설이 되어서 전사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희생했을 때 6명이 살 수도 있다라는 희망률이 있으니까 그 희망률을 믿고 한번 해보는 거죠. 어쨌든 운명에 맡겨진다고 했을 때 저희가 선택으로 7명이 죽든 아니면 희생을 했지만 7명이 죽게 되든 어쨌든 최악의 상황은 7명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는 그 희망률에 조금 더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에 저는 오히려 이 얘기를 듣고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잘하시네요. 참 재밌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네, 너무 재밌어요. 원래 이런 걸 좋아해요. 진짜 좋아요. 그래요? 다음에 또 나오시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예. 네. 네. 오디션 나갈 때 포부 또는 목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방송에 참여할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제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고 제 음악으로 좀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또 팬분들에게 또 인정을 받고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게 그냥 아티스트로서도 또 좋은 인간으로서도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연습생 생활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프로그램에 나갈 때 저한테 이제 자신감도 없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좀 많았어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 무대를 계속 쓰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뭔가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런 것들도 너무 행복해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힘이 되고 그래서 무대를 많이 쓰고 재밌게 하는 걸 목표로 뭔가 데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팬들에게서 내가 힘도 얻는다.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평소 일상을 보내면서 저는 저한테 뭐 끈기랑 노력 같은 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많았는데 제가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노력이라는 거를 저 스스로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경쟁 자체를 좀 즐긴 것도 있었네요. 네. 네. 그러면 켄시님. 저 웃는 얼굴 같은 너무 좋아해요. 제 웃는 얼굴로 팬들이 더 웃는 얼굴 받고 와. 싶어서. 네, 네, 네. 나의 얼굴로 모두를 웃게 만들어주겠다. 맞아요. 아, 그거가 목표예요. 네, 너무 좋습니다. 마징시아님. 네. 저는 매번 무대에서 서 있는 순간 되게 즐겁고 행복해요. 그것도 제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그거 매번 어려움이 있을 때 프로그램을 할 때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도 그거 생각을 하고 팬분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모두의 대답이 정말 좀 이타적이에요. 남들을 생각해주는 좀 따뜻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강이라는 사람이지만 대중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투표할 때 다 똑같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다들 매력이 엄청 있으시고 또 따뜻한 마음이 있고 정말 뭐라 하지?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표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나중에 너무 유명해서 막 이렇게 빌보드 진출하시고 그래도 한번 꼭 나와주세요. 또 불러주세요. 약속입니까? 네,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티카티카가 진짜 좋았어요.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실 공부 정말 좋아하지 않고 책만 보면 잠이 솔솔 오고 그런 사람이지만 이렇게 인문학을 재밌게 접근해보니 너무너무 재밌고 또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런 흥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막 열중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그 안에서의 재미를 찾으면서 좀 더 기분 좋게 공부해서 꼭 원하는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네. 열심히 하고 뭔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결과를 마주했을 때 너무 절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지영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노력이 또 다른 도전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노력한 흔적들은 몸에 남는 거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저희 클로즈 유어 아이즈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 잠시만 쉬좀 이렇게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제 분량인데 형 누나들이. 네, 네. 형 누나들. 네. 우리 학생 형 누나들 그리고 우리 후배들. 정말 학교 가기가 정말 귀찮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아직 학생이지만 스케줄이다 보니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근데 학교가 너무 그리워요. 학교가 많이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가는 거 좋아했었나요? 싫어했었는데 싫어한다기보단 힘들어했는데 매일 8시에 버스가 저희 집 앞에 온단 말이죠. 그게 힘들었어요 저는. 그랬구나. 그래서 알겠어. 제가 이제 19살이라서 제 친구들은 이제 슬슬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새 동안 공부하고 시험 보고 수시 챙기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추억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른분들, 저희가 이 채널에 나와가지고 그 선생님과 함께 재밌고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궁금하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댓글과 함께 저희 클로즈 유어 아이즈 화이팅이라는 단어까지 써주시면 저희가 엄청 사랑해드릴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재밌게 보내시고 내일도 재밌게 보내세요. 만수무강하세요. 네.
저는 지금까지 일본에서도 영어, 일본어, 한국어 이런 공부만 하고 있어서 오늘 선생님 말했던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거 많이 듣고 싶어.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귀여워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하면 절대 배신 안 할 거예요. 저도 이 말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쌤이랑 같이 즐겁게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라도 한 소절 해볼까요? 아, 좋아요.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네. 오, 좋습니다. 타이틀곡 제목이 뭐였죠? 내 안의 모든 시와 소설은.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사실 이 영상 보신 분들도 공부 진짜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토론을 정말 잘하셔서 저는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녹화로 박제했습니다, 제가.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